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항상 제가 이런 느낌, 이런 상황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잠깐 좀 덧대고 싶어갖고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기 직가 관람방에 제가 글을 올렸어요. 이거는 제가 프리미엄 분들 죄송해요. 이런 뭐 레벨을 나누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고요. 근데 우선은 상황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하락할 것 같다는 얘기나 지금 호재거리가 너무 없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것 같다. 그리고 오늘도 하락할 것 같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것도 하락할 것 같다.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도 오늘 기술적 반등이다. 하지만 지금 멘탈선에 가까웠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하고 갈 거다라고 월요일부터 해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좀 원래 했던 얘기인데 이거를 좀 공유하고 싶어갖고 좀 중요한 부분, 어차피 저는 말씀드리는 거는 주식하는 사람은 한편이다 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잘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주식 일기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쓰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분들이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순간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자, 주식에 있어서는요, 항상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호재거리 필요해요. 주식은 우상향한다? 왜? 왜 우상향할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또 거기서 따라하는 말이 뭐예요? 묻지마 장투는 없다. 묻지마 장투. 아무 생각 없는 장투는 없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왜 우상향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우상향을 하려면 이유가 필요해요. 그만한 이유. 여지껏 보시면 아시잖아요. 뉴스는 내보내기 나름이다. 그래서 뉴스가 어떻게 잘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말도 이제 다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은 뉴스가 나올 게 없어요. 호재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영상에도 남겼죠. 이렇게 가면 하락할 거라고. 하락하잖아요. 왜요? 호재거리가 없으니까. 뭐 제가 잘나서? 아니요. 호재거리가 없어요. 호재거리도 없는데 우상향 하기만을 믿는다? 그럼 그게 뭐예요? 묻지마 장투가 될 수 있어요. 맞죠? 맞나요? 나 혼자 말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묻지마 장투라는 걸 제가 하지 말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스윙 트레이딩을 하거나 뭐 익절을 해라, 매도를 해라 그런 말을 유도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묻지마 장투가 아니라 제가 떨어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 분석하라고 그랬죠? 기업 분석하라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이런 순간을 기억해요. 호재거리가 있어야 올라가는 건데 호재거리도 없고 올라가기를만을 비나이다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영상부터 해갖고 계속 다른 방에서 말씀드렸던 게 올라가려면 호재거리인데 계속 호재거리 없어. 말이 없어요. 할 게 없어. 제가 올라가는 사유를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왜 지금 올라가야 되는지 내가 봐도 갸우뚱해요. 왜 지금 올라가면 왜 올라가야 되지? 호재거리가 없는데 왜 올라가지? 의문인 거예요. 올라가는 게 문제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내려가는 게 맞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멘탈을 잡았으면 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멘탈선이 아래 진짜 가깝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실망 매물이나 과매도권, 근데 지금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면은 아래 멘탈선이 가깝다 이러면은 실망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그래 저기 아래 받쳐놓은 구간이 있으니까 우선은 거기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팔아서 조금 수익화하고 저기 멘탈선 가면 그때 한번 사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멘탈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테슬라 오늘 이제 옵션 얘기를 조금만 꺼낼게요. 옵션 할 때 풋을 걸고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에 베팅을 한 거였죠. 굉장히 한 70, 80%는 제가
확신을 하고 들어갔고 거기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방에서는. 그래서 이제 풋으로 해서 걸어서 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 오늘 장 마감할 때까지 거기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장 떨어지기 전 한 10분 15분 전에 한 번 더 내려갈 거다 라고 해서 231불까지 예상을 하고 떨어질 겁니다. 근데 막판에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흔한 패턴이에요. 그냥 이건 차트로 보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우선은 지금 증시는 호재거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떨어지는 게,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지금 떨어지는 게 호재가 없이 떨어지잖아요. 악재거리는 있어요. 세금에 대한 얘기, 그죠? 세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악재거리가 있긴 있지만 서도요, 자, 이 세금 물린다는 거는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증시에는 악재가 되죠. 왜냐면은 우리는 국어책으로 배운 게 있거든요. 지금 세금을 증세를 하면은 기업들은 그거에 대한 돈을, 현금을, 회사에 현금이 있는 걸 더 써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현금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증시에는 좋지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위해서는 지금 돈도 많이 썼잖아요. 부양책도 이뤄내고 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누구한테 끌어들여야 돼요? 우리 중산층? 아니면은 가난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들한테 주는, 나라에서 나오는 돈 줄여요? 못 줄이잖아요. 그럼 그걸 누구한테 꺼내내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기술주, 이런데, 대기업, 이런데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증시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야, 니네 증시 지금 망가뜨려 놓을 테니까 니네 죽어봐라 라고 하는 시그널은 절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을 제대로 하고 있나? 제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옐런이 하면서 욕할 수는 있어요. 야씨, 지금 상황이 어땠는데 지금 니 그 말까지 해서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제도 받쳐주고 기업 실적도 받쳐주면서 단단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제가 저렇게 말해야지 증시가 올라가라는 걸로 인해서 그럼 뭐예요? 뭐 단물만 주라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우리 자식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한테 책질, 잔소리도 해야죠. 잔소리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증시가 더 단단하게 올라가는 건데, 책찍질 안 하고 지금 당장 우리가 증시가 좋기 위해서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해서 그 사람이 좋은 말 안 했다고 우리 욕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네요? 저는 항상 현실적인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다시 반복하면 그 세금 나한테 걷어들일 거야? 우리 중산층한테? 그럼 저 죽어요.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요? 부자들한테 해야죠. 그럼 그게 증시에 반영하면 안 좋다. 당연하죠. 교과서적으로 그렇게 남아있으니까. 그건 당연한 흐름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흐름을 읽었다고 하면은 그걸 기억하세요. 네, 그건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방어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증시에 대해서 우리는 방어를 어떻게 해라. 이 순간에는.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어차피 우상향합니다. 교과서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겠죠. 그래도 여기서는 가치주에, 방어주에 투자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겠죠. 교과서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워런 버핏 얘기 엄청 나올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업 분석 같은 거 얘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도 맞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이잖아요. 우린 돈을 내고 현실적으로 주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돈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지만 그 워런 버핏 얘기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어떻게 한편으로는 멘탈 잡는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좀 냉철하게 분위기를 잡는다 하면은, 자, 습관적 익절?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습관적 익절. 습관적 익절 나왔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언젠지 아세요? 테슬라 분해하기 전부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부터 습관적 익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항상 그랬어요. 습관적 익절이 답은 아니다. 그리고
묻지마 장투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가는 장투는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봐요? 습관적 익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가요? 습관적 익절? 전에는 내가 올라갔을 때 내가 팔면 더 올라갈까봐 무서웠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팔았는데 좀 뭐 우스갯소리랑 어떤 분들은 와 진짜 잘 팔았다. 근데 저거 뭐라 했어요?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야 그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올라가는 거에 박수 쳐줘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은 어떻게 돼요? 판 사람들은 그래요. 와 나이스 팔았다. 내가 제대로 고점에서 팔았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느 순간 습관적 익절을 하다가 보면요, 하면은 더 날아가는 게 축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잘 팔았구나. 그 대신에 뭐예요? 다 팔지 말고 부분 익절을 해라. 그럼 나중에 올라갔을 때 남들이 나 여기서 팔았어요 할 때 나도 같이 팔았어요 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가면은 이제 부분 습관적 익절을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남들은 묻지마 장투하는 사람들은 와 진짜 막 한숨 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예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고 이미 수익한 게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와 지금 마이너스여도 그래도 또이든가 아니면 아직은 수익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 익절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또 하나는 워런 버핏이나 뭐 그 몇 분들이 주식을 우상향합니다. 버티세요. 내려갔다가 마지막에 내려갈 땐 힘들어가다가도 올라가면 보세요.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존버는 이깁니다. 이런 멘탈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관적 익절을 하질 못해요. 습관적 익절하고 보세요. 결국 존버하니까 이기잖아요. 라는 거는 따로 보셔야 돼요. 따로. 존버해서 이겼다? 그거 따로. 습관적 익절 따로. 그래서 저기서 연결되는 건 뭐예요? 단타 계좌, 스윙 계좌, 그리고 장기 계좌를 3개로 나누라는 거예요. A라는 종목을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려요. A라는 종목을 장기 투자도 하고요. 스윙도 하고요. 단타도 하시라고요. 단타를 못해요? 스윙, 장기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나는 워런 버핏의 얘기를 다 소화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장기 A라는 종목이 장기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스윙도 뭐예요? 아 습관적 익절. 그래요. 습관적 익절에도 내 스윙 계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워런 버핏도 아우르고 미주풀도 아우르는 거예요. 맞나요? 습관적 익절은 진짜 제가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방법에 유효한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의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식하는 방법은 틀려졌다고요. 주식하는 방법 정말 틀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인정을 하잖아요. 나는 옛날에 가치주가 어느 정도 가치주 안에서도 어떤 종목들은 여기서는 맨날 여기 올라가면 떨어지더라. 근데 디즈니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보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 인텔도 그렇고요. 근데 인텔은 아직 말하기는 어렵고 디즈니만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맨날 거기서 하고 쭉 급락하고 진짜 보지도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전에 많이들. 근데 지금은 디즈니가 이거를 제가 생각을 못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내놓으면서 이게 넷플릭스처럼 변화를 하고 있구나. 이 주식이 넷플릭스 주가의 움직임이 넷플릭스의 주가 흐름을 한다. 그게 뭔 뜻일까요? 얘가 옛날에는 급락하던 건데 넷플릭스처럼 그냥 무브먼트가 엄청 좋아진 거죠. 디즈니 플러스로 인해서. 그래서 처음엔 디즈니 그럼 코로나 걸려서 코로나 때문에 그 디즈니가 돌아가지 못하니까 니까지 거 뭐가 되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네가 갑자기 사업 구조를 디즈니 플러스로 더 집중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넷플릭스로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브라보, 이거다. 제가 이거는 그 프리미엄 방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주식 방법이 많이 틀려졌구나. 이 부분도 내가 깨우쳐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갖고 디즈니도 요즘 한 번씩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주식하는 방법은 계속 틀려진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거기에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였던 거였고, 거기서 이제 또 나와보니까 이런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워런 버핏은 저도 별로 이제는 뭐 좀 그런 거는 이제 안 보지만요. 다들 아시죠? 뭐 작은 강한 기업이 투자라는 책 읽고 후회했다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되게 감명 깊게 본 척이 돼요. 왜냐면 책 읽고 나서 기억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솔직히 내 감정은.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래서 이랬구나 라고 했지만서도 지나보니까 이건 뭐냐?
이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면 내가 저거랑 장기 투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단기 투자를 시작을 해요. 장기 투자는 답이 아니다. 지금 우선 놔둔 건 놔두고 단기랑 스윙을 해보자. 이게 돈이 되겠구나. 왜 이 생각을 했냐면요.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요즘 뭐 주식 부자? 주식 부자? 무슨 주식 부자? 아, 그 돈이 있어야 주식 부자지. 그 돈 그냥 묻어져 있는데 뭐 연금? 연금 투자, 그냥 미국에서 401k라고 하죠. 은퇴자금. 은퇴자금? 내가 지금 쓰는 거 아니잖아. 아, 쓰는 게 아닌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 내 은행에 돈이 있어야 부자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죠. 맞잖아요. 주식은 넣어놓고 지금 올라가서 아, 주식 부자겠네. 지금 다 본전치기 하거나 아니 마이너스 됐잖아요. 지금 부자가 됐어요. 부자였다가 지금 부자가 아닌 게 돼버렸잖아요. 어느 날은 부자였다가 어느 날은 부자가 아니었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 말이 맞나요? 혼자 떠드는 것 같아서 맞나요?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하여튼 우선은 주식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틀려졌다는 거를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종목의 성격을 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디즈니에 대해서 좀 빗대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주식하기에는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시나리오를. 그러면은 제가 실수했던 건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를 강요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디즈니 플러스는 별로 볼 게 없어. 하지만 볼 게 없지만 이게 종목이라는 게 바뀌는 섹터. 디즈니라는 게 섹터가 약간 넷플릭스나 이런 쪽으로 갔구나. 방송 쪽 이런 쪽으로 갔구나 생각을 이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쉬웠어요. 그거를 좀 진작에 알았다고 하면은 디즈니에 먼저 지금 벌써 이미 옵션이 됐든 주식이 됐든 먼저 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미리 지금 내 생각을 빨리 전환을 돌렸어야 되는데 왜 디즈니 플러스라는 걸 내놨는데 나는 여전히 디즈니에 갇혀 있었지? 그 놀이기구에 갇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는 방법은 틀려지는구나. 나도 나름 워런 버핏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서 장기 투자가 답이다. 뭐 강한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거에 갇혀갖고 해서 한 발자국 나았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내가 그래도 많이 주식하는 방법이 달라졌구나라는 그리고 달라질 거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디즈니를 보면서 생각이 틀려지더라고요. 엄청 많이.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 그런 종목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주식이 하락할 때 기업 분석을 하라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시나리오. 저 회사가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데 이거가 어떻게 발전 가능성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맞나요? 아이고, 너무 어렵나? 너무 어렵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는 원래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막상 이렇게 되니까 말하는 거냐라는 말을 들을까봐. 근데 지금 프리미엄 방에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영상 그 전에 이렇게 가면은 하락장이 올 거다라고 했던 그 라이브 했던 거 거기서 이미 저는 밝혔어요. 하락이 올 수 있다고. 호재거리가 없다고.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라고. 과거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말하진 않을게요. 하나만 말할게요. 증세. 이거는 이미 적용 한번 된 것 같이 느껴졌죠? 전혀요. 전혀 적용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고작 이거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얘기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면역력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다지기 시작해요. 더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내려도 좋은 건 뭐냐면요. 지금 시나리오는 바닥을 다진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닥이 다지면 뭐가 더 좋아요? 이게 매수자리다. 이게 매수자리다. 이게 바닥이다.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하루에 1% 빠지니까 너무 힘들어. 왜냐? 이거는 좀 아쉽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제가 말하는 거 좀 걸러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위에 제가 차트를 그 프리미엄 방에서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급락과 급등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순간이고 하락할 수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되면 이 캔들로 보면은요. 어느 순간 고점에 제가 멘탈선 잡아드렸어요. 멘탈선 정확했어요. 이번에 멘탈선을 잡아드렸는데 그 위에 호재도 없는데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하면서 급등, 그리고 급락하면서 그 멘탈선 안으로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어요. 그런 게 그냥 버블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옐런이 말한 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호재 없잖아요. 여러분들 호재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호재가 뭐였을까요? 왜 어떻게 올라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호재가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작년에 트럼프, 아니 뭐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을 볼게요. 코로나라는 이슈가 굉장히 딥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기대할 수 있어요? 백신, 부양책, 그리고 또 뭐 그 무역 전쟁도 있었죠. 계속 호재가 끊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고 웃었잖아요. 근데 호재가 끊기지 않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호재거리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건 지금 제가 좀 귀 기울이는 건 뭐냐면요. 이 호재거리가 언제 나올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는 호재거리를 예측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호재거리를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살짝 조금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호재거리라는 건 뉴스가 만들기 나름인데 지금 잘 보세요. 너무 많은 걸 방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지금? 아씨, 너무 많이 방출. 물 좀 한잔 먹게요. 자, 호재거리를 어떻게 예측을 해야 되냐? 자, 보세요. 경기부양채 우리 지금 경기부양채 우리 작년부터 계속 흘러나왔죠. 그래서 반응을 잘 해줬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경기부양채 와, 금리 또 올라가겠네. 얘 포커스를 갖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 금리에 우리는 좀 유연해지고 있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금리가 만약에 빠르게 올라가잖아요. 그거에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그럼 증시는 어떻게 됐어요? 또 하방을 찍을 거예요. 부양책 이미 여러 번 왔다간 금리도 역시나 우리가 이제는 좀 면역력이 생긴 것 따라 그러잖아요. 경기 부양책도 우리한테 면역력이 생겼어요. 이번에 경기 부양책 나온 데서 급등했다. 이것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부양책 얘기하면서 급등했다가 이제 급락할 수 있는데 그대로 됐어요. 경기 부양책 나온 데서 급등 그리고 급락 지금까지 계속 급락하는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이고, 제가 숨을 안 쉬고 너무 말이 빠르죠? 너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이거를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또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증시를 좀 냉정하게 좀 마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디스코방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제 마음과 제가 주식하는 방법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호재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호재거리. 호재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증세까지 한다.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방어를 못한 것 뿐이에요. 잊고 있었죠. 아, 그 얘기는 이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랬죠. 과거에 나온 반영되지 않은 악재거리를 기억하라. 그리고 핸드폰에 적어놔라. 그리고 그 감정.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 호재거리 없이 올라오고 급등했다 급락한 이 순간의 마음까지 감정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까지 다 일기에 적으라고 했잖아요. 맞죠? 아, 잘 보세요. 옐런은 잘 보세요. 지금 증시가 안 좋은데 옐런이 지금 당장 right now 제가 너한테 증세를 할게 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할 거지.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한테 부양책 준 거 그거를 다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돈 많은 애들한테 갖고 올게 라는 말 해주는 거예요. 그럼 중산층인 저 같은 어때요?
할렐루야. 고맙다. 제발 좀 그렇게 해줘라. 라고 말을 하겠죠? 그렇게 해야지 증시가 단단한 건데, 만약에, 야, 너희들 지금 너무 힘들지? 주식으로 돈 많이 잃었지?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증세 한다, 심지어 지금 당장 증세를 안 한다는 말 그 전부터 아예 증세 얘기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저 너무 흥분했나요? 계속 나를 또 다시 보면서 가는 나를 계속 보면서 가네요. 내 자신을. 나나 잘하자. 좀 이해가 가시나요? 좀 약간 소통 좀 하면서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풋옵션을 가도 되나요? 자, 보세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사람들은 이거 너무 많이 방출하는데요. 저 맥주 하나 먹어도 되겠습니까? 역시 라이브가 최고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풋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풋옵션을 생각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자, 가치주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감, 강심장을 갖고 들어가는 거지, 이미 저는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터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사도 되나요? 그러면 어디에요? 고점. 이게 말을 제가 다른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경험까지 녹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항상 고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풋을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은 항상 저점일 때, 아니면 저점 어느 정도 많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흔들어 버려요. 더 내려갈 수는 있지만 흔들어서 멘탈을 깨버려요. 그럼 이런 순간에는 관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관망이 굉장히 좋고요. 지금 내려올 때는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제가 전에 이미 내려올 수 있다고 해갖고 그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지금 보면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끝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끝이 보인다는 말은 제 기준으로서는 지금 조심해야 될 때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증세 발언을 해야 하나 싶네요. 그래도 장이 힘든데 숨은 의도가 뭘까요? 이건 숨은 의도가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부양책으로 해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텍스 시즌이고 앞으로 나라에 돈을 많이 썼으니까 그걸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걷어들이는 거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지금 너희들 너무 중산층, 저소득층 힘들지? 걱정하지 마. 우선은 이 텍스 니들 고민하지. 제가 고민했던 게 뭐세요? 저는 고민했던 게 이거 부양책 다 써놓고서 결국은 중산층에 돈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 새끼도 완전 뒤통수 치겠네. 그러면서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약간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거를 중산층한테 가져가게 한다는 거를 옐런이 못 박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떨어져서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악재거리가 나와서 많이 떨어진 거였는데, 지금 호재거리가 있었다면은 이 악재거리를 좀 받쳐줬을 거예요. 받쳐줬을 건데, 근데 지금 악재거리만 나오기 때문에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망 매물, 그리고 과매도권에 돌입하잖아요. 그러면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V자 반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옐런이 빨리 빵 터뜨려 준 게 훨씬 더 좋은 효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곱씹어 보면은 지금 옐런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로 된 발언을 했다. 증시에 굉장히 좋은 밑바닥을 다질 수 있는 이 발언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중산층들이 불안하면은 이거는 주식도 더 던질 수 있어요. 왜냐면 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이거 세금을 내야 될지도 몰라 하면서 주식에서 돈을 더 빨지도 몰라요. 중산층들은 그래요. 부자들은 안 빼요. 내가 더 돈 벌면 되지 라고 말을 하죠. 중산층들은 돈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앨런은 이거에 대해서 먼저 못 박아준 거예요. 저 같은 것도 그래요. 저렇게 말해주니까 이 돈을 좀 더 굴려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좀 조심스러려고 하는 게, 자, 습관적 익절, 부분 익절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워런 버핏도 이제는 어깨 동무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A라는 종목을, 계좌를 단기, 스윙, 장기로 계좌를 3개를 파요. 그러면은 A 종목을 장기에 넣으면은 우리는 워런 버핏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윙 트레인 넣는다? 그러면 미줄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가는 겁니다. 단기는 보지 말자고요. 단타쟁이 아니잖아요. 좀 괜찮나요? 좀 오늘 좀 도움이 되시나요? 아이고 조심스러워라. 아이고 조심스러워라. 왜냐면 지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자, 보세요. 떨어지는 거에 두려워한다는 거는 지금 제가 증시를 제대로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시나리오를 쓴단 말이에요. 시나리오. 그거에 대해 자, 잘 보세요. JP몰간, 시리뱅크 등등등, 걔네 그 친구들은 시나리오 안 써요? 내년에 조정이 올 겁니다. 안 왔네? 아이쿠야. 뒤로 빠져. 다른 사람 올려놔요. 그리고 조정이 안 온 거 제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전에 어떤 사람들 보면 조정이 올 것 같아서 저는 다 매도했습니다. 그 유명한 모든 사람들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명씩 그냥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그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정장이 올 거라서 저는 다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배팅을 해놨습니다. 라는 유명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잖아요.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나리오를 짜면서 틀릴 수는 있지만 방어를 해나가는 거예요. 걔네들이 틀렸다는 거에 포커스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은 플랜을 했다는 거에 포커스를 하세요. 플랜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틀렸어 너 바보야 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은 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한 것 뿐이에요. 어쩌다 좋은 길을 만나면은 대박이 날 수 있지만 어떤 플랜을 해서 매도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더 날아가. 그러면 좀 뭐 어떻게 보면 웃겨서 그냥 찐따가 될 수 있어요. 더 날아가는 넌 벌써 익절했냐?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돼요? 익절한 자가 웃음꽃을 피는 상황이 왔죠? 그냥 플랜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플랜을 하는 거예요. 플랜. 자, 그런 부자들한테 증세하면 빅테크는 장기로 보면 안 좋을까요? 빅테크 너무 못 가서 이제 빅테크 차릴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빅테크 차리가 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짧은 시간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옐런이 증세 그리고 대통령이 바뀌면서 증세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일어났다는 거는 누구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헤지 펀드가 뭐 하는 거예요? 싸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네요? 이게 폭락이나 조정의 하락의 폭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분 익절도 있지만 분할 매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요 드리잖아요. 분할 매수 하시라고.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근데 떨어지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쩌면 정말 떨어져. 내가 샀는데 또 떨어져. 그래서 샀는데 또 떨어져. 할 수 없어요. 에버리지를 보는 거예요. 떨어졌을 때 사는 게 수익하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았다.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제가 진짜 멘탈 잡아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예. 떨어지는 거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진짜 뭐, 정말, 떨어지는 게 왜 떨어지는지랑, 언제까지 떨어질지랑, 이 떨어지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렇다고. 증시를 차트에 묻혀서, 그리고 기업 분석까지 같이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떨어지는데, 또 떨어져? 언제까지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지금 호재거리구나 하면서 좀, 단순화, 주식하는 걸 저는 좀 단순화 했으면 좋겠거든요. 단순화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실제 증세가 실행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시장이 언제까지 증세 문제 때문에 시달릴까요? 이런 거는요, 증시는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응하진 않아요.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증세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진 않았어요. 앞으로 일어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때 가서 만약에 이게 증세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또 반응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폭은 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하락폭은 크지 않다. 이미 우리는 면역력, 백신을 맞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미 지금 증세라는 말만 뻥끗했는데, 전에 뻥끗했을 때 반응을 안 하다가 지금 뻥끗 또 하니까 갑자기 왜 반응해요? 호재거리가 없어요. 악재거리도 없고 계속 여기에 포커스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민 반응. 그래서 뭐가 나와요? 과매도가 나오는 거예요. 실망 매물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에 가갖고 증세 얘기를 또 한다고 하면 반응은 해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악재거리가 이제 그때 가서 증시의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앞에 가서 증세 얘기를 또 한다고 하면은 지금으로서의 받아들이는 제 시나리오는 반응을 하겠지만, 그까이 거 그래, 야, 대기업들 돈 많이 버는데 돈 걔네들한테 해야지, 우리한테 돈 걷어가지 말고,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중산층한테 그 세금 걷어가면 억울하잖아요. 이제 좀 제 말이 어떻게 맞나요? 저는 저만의 시나리오를 쓴 겁니다. 시나리오를 항상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나름 대처를 하려고 하지만 대처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처라는 건요, 잘 보세요. 내가 습관적 익절을 해서 10불, 주가가 3불에 사서 10불에 익절을 했어요. 근데 얘가 15불이 갔어요. 근데 나는 분할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한 13불에 또 매도를 해요. 근데 15불까지 갔어요. 배 아파해? 아니죠. 이런 같은 날은 쭉 빠져서 나는 내 평단가는 10인데 얘는 지금 8불, 7불에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시나리오요. 우선은 오늘 시나리오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걸 또 반복하게 되는데, 아니, 반복한다서 뭐 어렵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솔직히 틀릴까봐 무서워. 무서워. 틀릴까봐. 틀리고 이제는 앞에서, 야, 다 지나니까 이런 소리 하냐. 이거 다 지나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저 분명히 프리미엄 방에도 얘기했어요, 이거. 저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보자. 자, 그 시나리오는 제 그 즉각 알람방에 올려놓은 거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때 그거 보시면 알 것 같고, 지금은 이유 있는 하락입니다. 호재거리가 없는 당연한 하락에 악재거리가 덮친 하락. 그러면 이유 있는 하락이 되겠죠.
그쵸? 엘리오 웨이브님이 제가 하락 예상한다고 제가 저분은 프리미엄 방에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방송을 월수금 해가지고 제가 2시간 간격으로 그 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시면 제가 분명히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이 들려가지고 이렇게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예요. 확인차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역시나 그랬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 말씀드립니다. 호재거리가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호재거리 뭐예요? 호재거리 뭐 있어요 지금? 악재거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증세! 파월, 옐런,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가뜩이나 떨어져 이런 말 해야 되겠냐? 라고 말 생각밖에 안 떠오르죠? 그럼 뭐예요? 그거요. 그쵸. 스티뮬러스 체크는 옛날에는 호재거리였잖아요. 그럼 지금은 좀 포커스된 게 뭐예요? 금리. 말하면 그냥 다 악재야, 다 악재. 그냥 생각하고 말하면 악재밖에 쏟아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머릿속을 생각을 해도 와, 머릿속이 깝깝해. 먹구름이 쫙 꼈어요. 호재가 없어. 호재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실적이 생각나는 거예요. 4월은 이제는 실적.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영상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실적에 좀 포커스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겪었던 건 뭐예요? 실적이 좋아도 하락해요. 실적이 나빠도 상승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실적에 지금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실적에 포커스를 하기 때문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은 돼요. 하지만 지금 오늘 하락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하락할 이유는 있었다. 호재거리가 없다. 악재거리만 남았고, 그리고 과거에 말했던 거에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거다. 그거에 대한 증시가 반응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좀 맞나요? 아이, 한 캔 더 해. 이제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제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근데 우선은요, 기다려보세요. 지금 이 하락이, 우선은 호재가 없으면 흘러요. 근데 지금은 악재가 꼈기 때문에 더 흐르는 거니까 이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어요. 호재거리라는 건요, 호재거리가 뭔가 나온다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악재가 호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악재가 호재로 바뀌는 거. 그죠. 한국은 아니요, 한국은 지금 네, 그쵸. 3월 25일 지금 10시 21분 아침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긴축을 한다고 그래요. 긴축.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반응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우선은 뭐 짧게 했지만 뭔 말인지 이해는 하시겠죠? 이게 사람들은 호재를 기다리지만 호재가 아닌 악재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 잘 나왔나요? 지금 녹화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는 저도 언제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떨어지는 이유는 알아야죠. 그럼 악재가 있어야지 떨어진다? 아니에요. 호재도 악재도 없을 때 떨어져요. 근데 지금 악재가 덧붙여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떨어져야죠. 그리고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호재가 없다고요. 호재가 없어. 괜찮았나요? 다들 이해 많이 하셨나요? 이게 이거는 제가 번외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거와 증시에 대한 거는 번외편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개인
우리가 봐온 국어책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좀 다른 면으로 좀 제가 풀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번외편으로 나중에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지금 또 말하면 안 되는데 우선 정치적인 거랑 증시 얘기는 완전히 틀려요. 네, 정치를 원래는 정치적인 거를 증시에 묻힌 거는 쉬운 것, 이거는 굉장히 증시를 잘못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나중에 번외편으로 증시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정치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증시를 바라볼 수 있는, 굉장히 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건 번외편으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오늘 왜 떨어졌나요? 테슬라 결제도 비트코인으로 된다고 하고 필라델피 증권사에서 비트코인 ETF 만든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죠.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일런이 너무 트윗하고 비트코인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욕을 좀 먹었죠. 지금 심지어는 테슬라 주가가 뻥튀기다, 이거 완전 잡주다 라는 말도 나오는 판인데, 저런 거에다 반응을 하면요 그게 더 안 좋아요. 차라리 저런 거에 반응을 안 해주는 게, 반응을 안 해준다? 그건 하락이에요. 하락한다? 반응을 안 해준다? 그래, 이게 현명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기에 반응하잖아요? 그럼 진짜 잡주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이 훨씬 더 단단한 주가 흐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머에 사고 루머에 팔아라.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이게 주식판의 얘기잖아요. 근데 그 말은 잡주에도 들어가요. 오케이. 그쵸. 잡주 같은 경우 루머에 사고 루머에 파는 건데. 그렇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저는 이만 해도 괜찮겠죠? 네. 오케이. 다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메시지 주시고, 메시지가 굉장히 죄송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오는 상황에서 좀 답은 늦을 수 있지만 궁금한 사항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코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없어요.